네, 황교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입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는 가짜 뉴스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퍼졌었는데요. 이 가짜 뉴스의 시작은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였습니다. 어제 판결이 나왔죠, 이거에 대해.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는 게 허위 사실인 건 인정하지만 피의자들은 무죄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피의 사실이 어떤 거였는지 일단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시작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이었던 19년 8월인데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재산 55억 조국 아반떼 탄다고요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이제 조민 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탄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뒤 다른 방송에서는 조민 씨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아예 이제 부산대 의전은 포르쉐녀 이런 자막을 띄워서 기정사실화했는데요. 네. 두 방송에서 모두 근거는 되지 않고 제보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조민 씨가 재학 중이던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사진만을 좀 공개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 법원도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민 씨가 직접 출석해서 증언을 하면서 나는 빨간색 포르쉐를 몰거나 타본 적도 없다. 이 차를 의전원 직원 차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차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사실 이제 허위 사실 여부는 작년에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이미 확인이 돼서 이번 재판에서는 큰 쟁점은 아니긴 했는데요. 민사소송 때 가세현 측은 조국 전 장관의 오촌인 조범동 씨가 포르쉐를 구입했다는 언론 기사만을 증거로 냈는데요. 당연히 그건 전혀 증거로 인정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죄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우선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 이 말이 명예를 훼손시킨 건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이어도 그게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가령 제이비는 수염이 없다. 이건 허위 사실이지만 제이비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보기 어려울 때는 이제 죄가 성립하지 않은 건데요. 왜 예를 들어도 꼭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요. 아무튼 수염이 있든 없든 잘생긴 건 마찬가지니까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요. 방송 센스 많이 늘었어요. 칭찬을 해줄 때만 또 같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처럼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 그 자체가 중립적인 발언이라고 재판부가 본 건데요. 당시 가세현 방송의 맥락이 조국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재산을 숨겼다는 명예훼손은 될 수 있지만 포르쉐를 탄다는 것만으로 조민 씨의 명예가 훼손되기는 보기 어렵다 이런 재판부가 본 겁니다.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이제 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라는 게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해석할 여지는 있는데 법원의 논리대로라면은 가세현 방송에서 조민 씨에 대한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비방할 생각이 없으면 왜 굳이 이 방송을 했을까? 또 이제 돈벌이가 없는 젊은 학생, 특히 젊은 여성이 고가의 차량을 타는 건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편견을 갖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 방송이 성립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혹시 그리고 그럼 무죄 판단을 내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사건 당시 조민 씨가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공적 대상이었다는 건데요.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자질 및 재산 형성 의혹 등의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 차원에서 감수될 필요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가세현의 해당 제보가 진짜로 있긴 있었다. 그런 것도 이걸 뒷받침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적 사안, 특히 권력자에 대해서는 좀 덜 완성된 의혹이라도 제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차량 등록부를 한번 떼보거나 부산대 의전원 가서 몇 명만 취재를 해봐도 이게 거짓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인데 법원 논리대로라면 가세현이 근거가 부족했지만 나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건데 과연 가세현이 진실을 찾으려는 의도로 이 얘기를 했을까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공적 인물이라고요? 조민 씨가 당시에 공적 인물이었다 이렇게 본 겁니까? 이제 정확히 표현은 공적 대상이었다. 이제 라고 한 건데요. 조 전 장관의 딸이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서 거기까지 봐야 된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공직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가족들한테까지 의혹을 제기해도 아무런 의혹이나 제기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가령 기성 언론들은 의혹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해명도 좀 들어야 되고 허위 보도라면 정정 보도나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 법도 있고 언론사 신뢰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묻지마 의혹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어느 정도는 좀 보호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유튜브처럼 자극적인 문제 제기가 바로 수익이랑 직결되는 매체에서 언론의 자유와 당사자의 방어권 양측 모두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그런 거 좀 과제로 남는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 같은 경우 그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예. 그게 보통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 내용이어야 할 것. 네. 두 번째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 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뭐냐면 크로스 체킹을 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 척도거든요. 네, 네. 여기서도 지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제 그러니까 무죄 판단 이것도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좀 기성 매체에 적용되던 것들을 이렇게 그냥 바로 적용했을 때 좀 문제가 남아 있는 판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